사회초년생 뽀시래기 때 일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창 눈칫밥 먹고 있을 때였거든요. 맘고생을 하도 해서 그런지 처음으로 입맛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으면 좋을 텐데 점심까지 같이 먹으려니까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밥이랑 깍두기를 국에 넣었습니다. 잔반 처리하려고. 근데 그걸 보더니 선배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 얘 식성 좀 봐. 말아먹는다. 응? 당시에 저는 그 선배한테 완전 찢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만회를 해볼까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고민도 없이 바로 그냥 잔반을 싹 말아가지고 마지막에 식판까지 들고 마셨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선배가 크게 웃으셨고요. 밥 먹고 디저트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예고 멘트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꿀꿀이죽 사건은 일종의 입단 테스트인 거죠. 과정이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텃세가 심해서 심적으로 힘들 때였거든요. 중국집에 요리를 배우러 갔는데 매일 양파만 겁나 까. 그러다가 갑자기 웍질하게 된 느낌? 이 생태계가 일종의 사단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잘 보이는 게 능력보다 우선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유리 멘탈인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세상에는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더 많구나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 차부터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내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조그만큼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때 객관적으로 봐도 쟤는 안 하고 도끼인 개끼인인데 뭐지 싶으면 100% 정치 실력 차이입니다. 나는 줄을 잘 섰는가? 선배들이 싼 똥을 잘 치우고 있는가?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작가면 글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글 쓰는 시간보다 섭외하고 협찬받고 인터뷰하고 스케줄 짜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거기에 이게 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은 될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고 여기서 능력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넓게 보면 이것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 이해관계 조율하는 일이니까요. 확실히 저는 이게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뜸 업체 전화를 걸어서 나 어디 방송국인데 협찬 가능? 이런 게 구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 매니저 비위 맞추면서 아이고 선생님 저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꼭 한번 출연해 주세요. 굽신굽신 하는 게 꽤 굴욕적이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기껏 성사를 시켜놓으면 갑자기 일정이 꼬여서 못 나간다고 하루 전에 띡 통보. 아우 진짜. 이게 가끔은 내 상식에 납득이 안 되는 일도 생겨요. 그럼 이제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중견 가수가 모친상을 당했어요. 근데 PD가 지금 당장 가서 인터뷰하고 집 촬영 스케줄까지 잡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인터뷰를 하라고 하지? 뭐 후레자식이야? 이렇게 과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버팅기니까
PD가 엄청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날 비상계단에 앉아서 집을 한바대기 짜면서 역시 방송은 나랑 안 맞아. 내일은 그만둬야지. 다음 달엔 꼭 그만둬야지. 어느 날은 또 내가 성공해서 저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결심을 했지만 결국 저는 아주머니가 되었고 그들은 여전히 방송 엔딩 크레딧에서 보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때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참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항상 저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내 마음이 편한가? 이런 걸 우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성공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감정적인 부분에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동기보다 잘 나가지 못한 건 내 커리어가 끊긴 건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내 선택이다. 그래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정치가 필요 없는 가정주부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도 싶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란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생의 난제들이 포위하고 위협할 때면 언제나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칼과 창을 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적, 나의 의지와 기력을 소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적과 대결한다. 때로는 내가 강하고 때로는 적이 강하다. 적의 세력이 나를 압도할 때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36개의 마지막 계책을 써야 한다. 저는 당시에 저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에서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도 하는데 저는 무너지기 전에 나를 구하는 게 더 급했습니다. 다행히 그 전략이 잘 통해서 여지껏 잘 살아왔고요. 잘 쉬었던 덕분에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뭐가 됐든 정답은 없겠죠? 확실한 건 과거의 선택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고 그냥 각자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Darling, the warmth is gone